이번 주 주식 시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 시황 해외 시장이 그렇게 썩 좋다고도 보지 못한 그런 흐름의 지수가 연속이 돼서 그렇게 썩 해외 시장을 바라봐서는 이번 주 주식 시장도 그렇게 양질의 상승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우존스만 조금 상승을 했지 나스닥하고 S&P 지수 등은 그래도 하락을 한 상태라 뭐 세계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상승이 나온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우리나라 시장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이번 주 주식 시장의 시황은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상당히 저점을 찍으려고 하는 스타일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의 시장이 지금 흐르고 있어서 별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이쁜 장은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S&P 지수도 지금 외국장은 전고점 위에서 하락을 해서 별로 좋지 않은 패턴의 영망치형이 발생을 했죠. 이거는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안 좋은 패턴의 영망치형이 발생을 해서 외국 시장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딱히 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하락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저도 난해합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반적으로 N자형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 아직도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상당히 앞으로도 며칠 큰 흐름의 하락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장대 양봉이나 이렇게 큰 양봉이 한번 와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식시장은 특별히 뭐 거대 뉴스가 존재하는 시장은 아닌데 몇 가지 살펴보면 얼마 전에 상장을 했던 빅히트가 상당히 낙폭이 과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빅히트 때문에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개미들이 상당히 난해하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빅히트를 한번 보면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고점 최고점 35만 1,000원에서 지금 20만 500원까지 하락을 해서 다음 주도 내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도 개인들만 사고 있고 보험이나 연기금이나 조금씩 사고는 있는데 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세력들이 산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수 받치기죠. 이제 끝나는 장에서 조금 올려서 팔려고 작전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장에는 빅히트가 상당히 뉴스가 떴어요. 지금 세븐틴이나 뉴이스트 등 그런 것들 포지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플레이디스를 인수한다고 재료가 나온 상태라 내일 장에는 상승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상승의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번 달에 중순부터 우선주 변환주하고 기관의 물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빅히트 요놈은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 손실 보전을 하는 상태에서 내일 만약 올라가면 털고 나오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렘데스비르 관련돼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별로 우리나라도 뭐 투약을 했다고는 하는데 618명한테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WHO가 발표를 한 상태라 부작용도 많았죠. 그래서
렘데스비르 관련된 주식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유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벤처 기업들을 향해서 뭐 의결권에 관계돼서 복수 의결이나 이런 것들을 뭐 허용한다는 그런 뭐 관계된 뉴스도 있었고, 뭐 두산 솔루스가 반도체 초국박을 첫 수주를 했다는 호재성 재료도 있어서 두산 솔루스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작은 뉴스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큰 뉴스라고 해서는 이번 주에 파월이 또 IMF에 가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목적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입니다. 여기서 파월이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디지털 관련주, 화폐 관련주 그런 것들이 점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디톡스도 최근에 유상증자 때문에 내렸죠. 상당히 내렸는데 메디톡스 상당히 내렸다가 성공을 했죠. 유상증자 성공을 해서 이쪽에서 상승, 이제 바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장대, 망치형 양봉이 발생을 한 상태라 이 정도면은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법도 관계가 돼 있고 현직 임원 행정에 관한 것들도 지금 몇 개가 걸려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흐름은 셀트리온하고의 관계도 약간 문제가 있고, 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건 없지만 요즘 중국하고 미중 갈등이 계속 또 불거지고 있는 상태고, 수출 관리 법안이라는 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중국 수출에 관계된 우리나라 중국 수출 관련주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계된 중국 대의존도가 많은 기업들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따져볼 만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셀트리온에 좀 방문을 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셀트리온 관계된 주식이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일본 스가 측근 가와무라하고 면담을 했는데 요 사항이 지금 반일주들에게는 타격이고 친일 관련된 주식들에게는 호재성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찬반 논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요 며칠 중국이 대만 쪽에 지금 10월에 중국하고 대만의 전쟁설이 상당히 퍼져 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중국이 극초음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하죠. 배치를 하는데 요 부분이 상당히 이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극도로 민감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고, 요 때문에 상당히 미국하고도 갈등이 있어서 빅텍이나 이런 주식들이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열병도 지금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이게 아프리카 열병이 또 번지거나 뭐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생겨서 마니커 등 육질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진에 관련된 주식은 옛날에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조정상으로 그 역한 냄새나 무슨 심해어 같은 시체들 그런 것들이 뜬다고 그랬는데 지금 딱 그런 상태라고 일본 뉴스들이 많이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진 관련된 삼형 엠텍이나 KT 서브마린 등 뭐 그런 주식도 한번 관심 있게 두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그 방출수를 27일 방출을 하게 되면 그런 바다 오염이 진행된 27일 정도면 27일이었던가요? 며칠이면 우리 태평양 바다 쪽을 오염을 막 시킨다고 하는데, 그거에 관계돼서 오르비텍이나 우진이나 이런 오염된 관련된 주식들, 그런 주식들 혹시 상승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로 요즘 나오지는 않은데
한전이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출력 제한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재앙이 오는 그런 이론 주식들에게 큰 타격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유의 있게 한번 살펴보세요. 한진중공업 26일 날 예비 입찰 어떻게 될지도 지금 토지신탁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이 침을 바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베타 테스트 20날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화요일 날 한진중공업 베타 테스트 하는데 자율주행 관련돼서 어떤 원질의 재료가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재료가 상당히 베타 테스트가 성공이 하고 관련 무슨 시스템이 뭐 좋은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발표를 하면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모두 다 점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관련된 주식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두산 인프라코어나 뭐 이런 것들 국내 시장 출시하는 거, 제주도에서 원격 사업 뭐 투자한다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행자부에서 뉴딜 추진 그 회의하죠. 내일 그거에서 무슨 본질에 무슨 뉴스가 나와서 상승 흐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하고 안내바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 공동사업 추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유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26일 정도부터 그 영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인상을 한다고 그죠. CGV나 이런 데서. 그 부분에서 영화관 관련된 주식들 수익 상승이라는 예상치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유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고, 전반적으로 뭐 뉴스가 그렇게 빵빵 튀는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이 그런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빅히트나 뭐 이런 IPO 시장의 대어들이 별로 이렇게 재미를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지금 거의 많은 주식들을, 몇백 주 이상이 되는 주식들을 그 주식시장에 투입을 했는데 재미를 못 봤어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요 주식시장에 있던 그 엄청난 자금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갈 데가 없는데 여기 주식시장에 남아서 요 지수시장에서 수익을 보려고 남아서 매매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지, 연말에 뭐 대주주 관련된 3억 찾고 해갖고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고,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일단 현금화를 해서 빼놓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금 이탈이 올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 시장도 여기서 지금 만약에 저점이 여기서 추가 저점이 발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의 옛날 저점을 비교를 해보면 혹시 여기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 저점까지도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2270입니다. 그럼 30포인트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라 별로 그림은 좋지 않다는 거 유념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요런 이거 하락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장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나 미수 같은 거를 사용을 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도 지수의 흐름에 폭락이 오는 그런 지수 하락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차익 실현이나 하시고 그냥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황이 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개별 종목들 상승 흐름 잘 파악을 해보시고, 종합주가지수는 하락의 흐름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11월 5일이 대선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별로 좋지 않아요. 트럼프 관련된 주식은 지금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트럼프가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뭐 인정을 안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해요. 이상한 놈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들 막 대폭락이 온다는 생각도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매매 패턴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바이든이 정책 발표하고 하면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활활장이 오겠죠. 이제 주식시장에 활황장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 항상 안전 매매를 해야 되니까 주구장창 말씀드리지만 분봉이나 이런 거 할 때 박스 매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화살표 뜨고 원투 쓰리 사서 항상 이거 매매해서 매도하실 때 이 라인 가지고 확실히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뭐 뇌동 매매 같은 거는 자제를 하시고,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 참아서 장기 투자로도 전환을 할 수 있지만, 미수나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걸 마음대로 못해서 막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막 레버리지를 엄청 사용해서 해봤지만, 이거 사놓고 막 떨어지면은 반대 매매도 되고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이 예고된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나 미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꼭 잊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원리 원칙대로 막 기계처럼 매매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시황 마칩니다. 감사합니다.